대졸자 전형 시작하려고 이 영상 클릭하셨나요? 대졸자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태에 대졸자 전형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목표에 맞게 대졸자 전형을 쓰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대졸자 전형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대졸자 전형이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전문대를 신입학하는 전형입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교를 2년 다녀도 자격이 생기죠. 일반적으로 보건계열은 인기가 많아서 전문대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의료계 인력은 꾸준히 필요한데 뽑는 인원이 적은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20대 이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기 위해 대졸자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왜 대졸자 전형 검색하면 학점은행제 얘기만 나올까요? 학점은행제 자체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대졸자 전형 자체가 대학교 졸업장을 보기 때문에 결국 대학 성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성적을 학점은행제로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학처럼 상대평가로 점수가 나오는데요. 70% 이상이 단순 학위 취득이라 성적 관리를 안 합니다. 그만큼 하기만 하면 점수가 높다는 거죠. 또한 과목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고 원하는 성적만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낮은 성적 빼고 높은 성적만 등록해도 됩니다. 4년제 대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졸자 전형은 아쉽게도 전문대학교 한정이거든요. 대신 4년제는 편입을 이용하시면 돼요. 대졸자 전형을 할지 편입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편입의 경우 대학교 2년을 다닌 사람이 다른 대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편입, 학사 편입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편입의 경우 대개 동일 계열만 받는 추세거든요. 2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학사 편입의 경우 대부분 비동일 계열도 지원 가능하고 보건 계열은 특히 학사 편입 모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사 편입 자격만 된다면 대학 진학이 유리합니다. 수시 정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간의 입시 전형이죠. 아무래도 20대 이상의 분들은 제한이 될 거예요. 내신 점수는 이미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와서 고정이고 수능은 최소 3등급 이상 받아야 하는데 다시 공부해서 언수외탐 3등급을 받는 건 쉽지 않죠. 즉, 수능 공부 다시 하기 힘들다면 대졸자 전형으로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제 학생들 중에서도 대졸자 전형으로 합격한 경우가 너무 많죠. 같은 멘토 중에 30대 후반의 멘토분들이 2주 정도 준비하고 서울대 간호학과를 합격했거든요. 늦은 나이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제부터 학점은행제 대졸자 전형 꿀팁입니다. 성적, 면접 반영 비율이 모두 제각각이죠. 간호학과는 대학 성적 80%, 면접은 20%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학과는 대학 성적 100%가 더 많습니다. 또한 동남보건대, 대전보건대 등 토익도 더 들어가죠. 대졸자 전형 광고밖에 없어서 혼자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 찾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는 커뮤니티를 추천하는데요. 네이버 간호조무사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참고해주세요. 30대 이상이시라면 만학도 전형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일반적인 대졸자 전형과 다르게 수시나 정시 성적 등을 통해 선발하게 되는데요. 만학도끼리 경쟁하는 거라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서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리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간호학과 학위는 이미 면허증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라서요. 일반인들은 하실 수 없는 과정입니다. 대졸자 전형 자체가 전적대 학과를 보는 건 아니라서 학위 취득이 가장 쉬운 경영학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경영학은 과목 및 자격증 수가 가장 많아서 학점 취득할 때도 유리하고 성적 관리도 가장 수월한 편이기 때문이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직장에서 받은 노동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평일에 최소 1시간, 주말 하루를 풀로 뺄 수 있다면 이론상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졸자 전형은 2년제 졸업 유무, 즉 자격이 되는지만 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여부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다만 면접 시에는 전적대가 더 좋은 대학일 경우 교수님께서 더 쳐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등 일부 대학은 학벌이 낮은 학점은행제 출신을 뽑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또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간호학과 지원 동기, 어떤 분야에서는 종사하고 싶은지 등 보통 한 달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하는 것보다 성적 관리를 더 힘써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간호조무사 경력만 언급해서는 가산점이 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입학사정관 분들이 조무사로 일했던 것만 얘기하고 끝내서 아쉽다고 합니다. 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말할 땐 일했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와 같이 조무사 경력이 밑바탕이 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대졸자 전형 관련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전문대가 굉장히 많은 만큼 대졸자 전형으로 들어갈 대학을 찾는 게 훨씬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집 근처 대학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등에 따라 뽑는 인원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처음 대졸자 전형을 알아보신다면 나에게 맞는 대학을 정하고 어느 시기에 지원할지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따로 문의 주신 후에 가시TV 수인 멘토를 찾아주시면 제가 대졸자 전형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알려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